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콘솔의 멀티 쿠버네티스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웨비나에 대한 주제를 잡아봤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좀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도 뭐 싱글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또 멀티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또 마침 저희 쪽에 또 그런 레퍼런스도 생겨서 또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이번 웨비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에 대한 이제 아젠다 설명드리면, 일단 하시코프 콘솔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례로 보는 콘솔 서비스 메시,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하는 바는 실제 사례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쿠버네티스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메시를 하는데, 콘솔 가지고 어떻게 멀티 쿠버네티스를 이제 서비스 메시를 할 수 있지?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던 거지? 이런 것들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때 이제 사용되었었던 뭐 콘솔에 대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기능도 뭐 몇 가지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받았던 이제 서비스 메시와 관련된 질문들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면 저는 이제 이규석이고요. 현재 이제 사시코프에서 시니어 솔루션즈 엔지니어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초대한 김기범 님이 또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해주세요. 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CTC라는 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음, 김기범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분 모셨고요. 네. 되게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네. 하자고 같이 했는데, 잘 안 하신다 그래. 하지만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실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을 좀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모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 뭐 이때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서도 뭐 어떤 식으로 뭐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뭐 백그라운드 같은 거 설명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솔루션을 지원을 하다가 이제 메가존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시코프 제품 관련해서 고객 지원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하시코프 제품 관련해서 뭐 네. 연동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는 FDO 같이 테라폼을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쿡북 같은 거 음, 작성해서 네.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 같은 경우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고 음, 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쿠버네티스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더 물어볼 게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코프 콘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뭐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코프 콘솔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국내에 뭐 저번 시간엔 저희가 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컨설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환경이 결국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고 뭐 클라우드 환경이고 하다 보니 요즘에 서비스를 최대한 이제 모노리식보다는 좀 분산해서 특히나 뭐 마이크로 서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좀 역할별로 또 업데이트가 좀 쉽게 많이들 개발을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제 컨설이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검색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어디에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IP 포트 같은 정보들을 뭔가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트래픽 제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뭐 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뭐 레이트 리미트 같은 거 줘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너무 많은 부하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뭐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기능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도구들이랑 통합을 해서 실제 배포할 때도 뭐 컨설에다가 뭐 디스커버리에 대한 것들 뭐 자동화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뭐 쿠버네티스에 대한 뭐 서비스 메시지도 아마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컨설과 뭐 테라폼 같은 걸 또 조합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각 과정에 어떤 각 실제 뭐 상황에 맞춰서 이 컨설에 대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뭐 기능이나 뭐 실제 컨설을 쓰는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많겠지만, 실제 오늘 이제 좀 포커싱 하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 메시를 가지고 트래픽 제어를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멀티 쿠버네티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클러스터 환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 쿠버네티스 환경. 또 뭐 추가로 오늘 더 설명드릴 부분은 예를 들면 뭐 VM과 쿠버네티스에 대한 뭐 서비스 메시라던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메시라던가 이런 방식. 그래서 어디서나 잘 실행되는 게 사실 컨설의 장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 간에 통신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설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각 서비스들이 뭐 예전에 뭐 하나만 딱 쓰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뭐 고가용성 같은 걸 고려하시기 때문에, 뭐 서비스가 뭐 두 개 이상이 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뭐 쿠버네티스도 당연히 이제 HP 같은 오토 스케일링이 있긴 하지만,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도 클라우드에서도 또 스케일링은 또 지원을 하죠. 네, EC2 같은 거 지원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또 CSP에서는 이런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이제 IP와 포트가 자꾸자꾸 변경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고 실제로 내가 이 해당 서비스에 자유롭게 뭔가 로드 밸런싱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서비스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그림에도 표현하긴 했지만 스케일 인아웃 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에 대상에 대한 IP 포트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챌린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가 중단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서비스 중단이 되면 아마 많은 이제 이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일단 호출이 딱 가고 커넥션 리퓨즈드 날 때까지 기다리죠. 타임아웃 날 때까지. 그럼 사실상 그때까지는 장애가 났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응답이 없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서비스에 대한 상태에도 좀 측정을 해서 장애가 났거나 뭔가 통신이 안 되면 미리 좀 아예 요청이 아예 안 가게끔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아마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계속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서비스들 막 생기다 보면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야 될 텐데 그때도 이거를 막 동적으로 또 추가해야 되는 약간 이런 이제 미션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컨설이라고 하면 이제 레지스트리의 개념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컨설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컨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싶어, 내가 여기 연결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을 컨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를 받으면 각각에 대한 서비스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여기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장애가 나서 실제 엔드포인트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요청을 안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컨설의 처음의 태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이런 분산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출발을 한 게 컨설의 이제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후에 분산 환경이 좀 계속 발달하면서 아마 좀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뭐 SOA 같은 소아 같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얘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또 안착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다 보니까 뭐 서비스가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관찰 가능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트래픽에 대한 제어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뭐 한글로 굳이 표현하다 하자면 이제 횡단 관심사라고 하는 저 CCC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서비스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CCC를 애플리케이션에다 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덩어리가 점점 커질 거고 실제 내 비즈니스 로직을 고치는 게 아니라 CCC의 로직이 바뀌면 걔 때문에 또 재배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한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이슈가 생겼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서비스도 서비스고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서비스 메쉬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 메쉬 툴들이 지향하는 바는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일단 내버려 두고 여기에 대한 그 횡단 관심사라고 하는 뭐 관찰 가능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별도로 그냥 띄어내서 독자적으로 뭔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요런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메시 툴이 지향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아키텍처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컨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서비스 메시 툴에 대한 아키텍처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상 여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컨설의 특징이죠. 그래서 컨설 같은 경우는 뭐 베어메탈 VM도 당연히 되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쿠버네티스도 되는 거고 하시코프가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인 뭐 노마드에서도 당연히 잘 돌아가고 오픈시프트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케스트레이션 환경, 뭐 VM, 베어메탈 가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윈도우도 또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메시 구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컨설의 장점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인 이제 사례로 보는 컨설에 대한 서비스 메시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메시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얼마나 쓰고 있는지라기보다는 서비스 메시로서 사용되는 툴들의 어떤 뭐랄까 분포,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아쉽게도 뭐 컨설이 엄청 막 순위권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밑에 보시는 링크에 보면 2022년도 자료에서 실제 서비스 메시를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툴들을 쓰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특이했던 거는 제가 한 22년도 조사니까 22년도 전 조사에서는 링커드가 이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신기하게도 링커드가 되게 높은 순위를 또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링커드가 가져가는 어떤 단순성이나 이런 게 좀 이런 선택에 많은 도움이라고 할까요? 선택되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 서비스 메시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 이제 이스티오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트래픽도 그 다음 순위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비스 메시로만 쓴다라기보다는 이제 컨설을 서비스 디스커버리 용도로도 좀 쓰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제외한 그냥 순수한 이제 서비스 메시만의 용도로서는 뭐 한 7%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메시를 논함에 있어서 사실 뭐 순위도 순위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 메시를 하는데 뭐가 어려울까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런 MSA나 뭐 서비스에 대한 분산을 처리하려고 하는 많은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인 거고 그게 이제 이 조사에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과 비기술적인 문제. 사실 비기술적인 문제는 약간 사람에 대한 능력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기범님을 모신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메시에 대한 경험이 당연히 있는 게 좋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메시를 가지고 또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기술적인 문제도 또 이런 서비스 메시 도입에 좀 어려움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서비스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잘 통합할지 혹은 이제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에 기범 매니저님을 모시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범님이 이제 딜리버리 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 네, 여기서 이제 역할을 주셨던 게 결국은 이런 비기술적인 문제를 아마 해결했던 그런 얘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듣고 싶어서 이제 초대를 한 거고, 컨설의 입장에서는 이제 컨설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뭐 통합은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메가존 클라우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고객 네. 지원했을 때에 대한 그런 대부분 지원이죠, 사실. 어, 네, 사실 이제 아까도 이게 제가 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기범님 같은 케이스도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경험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들어가서 구축을 해야 되는 이슈들 이런 거 음,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어, 그리고 약간 설계에 대한 부분도 좀 관여를 해야 됐던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나머지 이제 제품적인 부분은 뭐
벤더사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 이런 기술을 잘 딜리버리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지원했을 때는 저는 이미 구축된, 서비스 메시를 구축된 환경에 있는 고객사를 간 적은 있었는데, 음, 거기서 이미 어떤 의도로 이런 트래픽을 구성을 했고, 제어를 했고,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하는 그런 일련의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규칙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후발대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해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이해도가 뭐 그렇게 크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서비스 메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트래핑이 된다는 그런 설정을 알고 들어가도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음, 모든 의도가 분명히 개발단부터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이동을 할 거고, 어떤 트래픽을 탈 건지, 음, 그리고 어떤 이 서비스에 대한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네. 리소스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뭐 레임 리밋 음, 제한이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음. 어려웠던,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 설계했을 때부터 고려했던 게 쭉 이어져서 왔으면 네, 뭔가 이제 좀 나았을 텐데 그죠. 중간에 투입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었다. 네, 음, 그거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이거는 약간 비기술적인 거죠. 기능을 알고 있더라도, 음, 약간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음,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음. 부분들이 좀, 요거는 사실상 복잡성이 늘어나니까 있는 이슈인 것 네,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서비스 메시가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겠지만 네, 아마도 서비스 메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더 고려해서 설계를 아니면 뭐 기록을 남겨놓든가 네, 아니면 사실 뭐 테라폼 같은 이슈 입장에서는 이제 IAC로 남겨놓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의도는 이제 국내에서 워낙 이제 이스티오는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네, 그거랑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관련해서 좀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스티오와 컨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놨던 음, 장표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스티오나 컨설이나 결국은 서비스 메쉬를 구성을 하는 뭐 관장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보니까 기능적인 차이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음, 대신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컨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DNS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인증서를 그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이제 서트메이저 같은 네, 다른 툴을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발급을 해서 이슈어 해가지고 네, 이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스티오 설치할 때 뭐 기본적으로 키알기가 들어가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설치를 뭐 따로 해야 아, 된다. UI 툴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UI 툴입니다.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그 설정 없이 설치는 되지만 이제 리소스가 좀 더 드는 음, 부분이 있고, 이제 컨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UI가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리소스가 좀 덜한 음, 그냥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해서 좀 작성한 장표입니다. 음, 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서비스 메시도 이제 성숙도가 좀 올라가면서 이게 나온 지도 되게 꽤 됐잖아요. 이 서비스 메시가 언급이 된 지. 그래서 저도 이제 아키텍처가 서로 좀 수렴한다라는 느낌이 좀 최근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가 어, 그 해당 노드 자체에 데몬 같은 형태로 이제 있다 보니까 뭐 네, 성능 이슈가 있어 이런 얘기가 쭉 많았다가 최근에 저도 이제 이스티오를 다시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약간 컨설도 처음에 추구했던 바처럼 네, 이제 데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아키텍처로 그러니까 사실 아키텍처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네, 거의,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닮아가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거 수렴하고 하는 방식으로 또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저는 더 궁금했던 게, 어,
이제 컨설의 이제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커뮤니티와 서포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음. 써주셨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언급인데, 저거는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스티오는 뭐 둘 다 뭐 설정이라 그러니까 MSA로 가면서 복잡성에 대한 거는 둘 다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같이 가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티오는 훨씬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렇죠. 찾으면 잘 논리가 나오죠. 네 찾으면 잘 나오고 심지어 아, 테스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맞아요. 음,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내가 잘 이스티오를 잘 몰라 했을 때 뭐 일주일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는 아키텍처를 쉽게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해서 높은 것까지도 이미 다 테스트를 해놓으신 분들이 음, 굉장히 많아서 네, 저 일단 이렇게 적어놓게 했는데 음,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그 뭐 다른 파트너분을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컨설 관련해서인데 네, 파트너분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컨설에서 좀 안 되는 기능 부분이 좀 봉착을 해가지고 네, 아 이거 좀 어렵다 해야 된다 이 기능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 없이 벤더에서 직접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해주는 거를 보면 좀 빨리 대처를 해줬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서포트를 하는 쪽, 서포트 팀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해드린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아하. 약간 이스티오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죠. 이건 오픈소스에 대한 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솔직히 운영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컨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다 보니까 네. 이제 벤더 끼고 같이 음, 해주기 때문에 음, 저는 아무리 상대적으로 낮은 커뮤니티라도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약간 좀 벽이라고 느껴졌던 게 생기면 이제 벤더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좀 해결해 나간 거를 보기도 했고 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이점이고 약간 상대적으로 난 커뮤니티는 뭐 어쩔 수 없다. 네. 약간 현실적인 얘기이신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뭐 찾아보면 이스티오 잘 나오거든요. 네. 검색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제 커뮤니티나 혹은 뭐 유지 케이스나 이런 게 잘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이스티오의 또 장점이라고도 한다면, 상대적으로 또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 서포트라고 하는 조직, 뭔가 책임져 줄 조직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차이는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메시에 대한 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가지고 뭐 뒤에 제가 뭐 컨설에 대한 특징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한 뭐 기능에 대한 소개, 서비스 메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아, 뭐 MSA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 그래서 음,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로직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EC2나 서버 네, 안에서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로그인 페이지가 또 따로 있고 뭐 날씨 페이지가 따로 있고 음,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만약에 로그인 페이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로그인 페이지만 고치면 되는 거를 이 전부 다 서버를 그러니까 모노로직일 경우에는 이제 네, 서버를 한 번에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제 영향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이 서비스들을 나눠서 배포하게 됐을 때 이제 이거를 문제가 생겼던 페이지에 대해서 이것만 해결하고 내렸다 올려서 그거를 약간 좀 네, 문제 해결 네, 문제 하려고. 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도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가용성도 챙겨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음, 그리고 진짜 거의 실시간으로 뭐 트래픽 같이 라우팅 제어하는 것처럼 음, 뭐 만약에 V1 같은, 뭐 카나리 배포 네. 같은 거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배포하는 방식도 좀 더 용이하고, 음. 결과적으로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가 이제 서비스가 마이크로화 될 때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네, 그리고 정리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봤을 때는 사실 뭐
저희 온라인에 이게 찾으면 나오는 내용일 테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걸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어찌됐건 서비스가 많아졌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바들인 것 같아요. 네, 뭐 트래픽에 대한 뭐 라우팅을 어떻게 동적으로 할 거냐, 뭐 서비스 간의 보안, 요즘 보안 얘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서비스 간의 보안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상적이었던 거는 뭐, 뭐 버전 관리나 배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CI/CD 많이 나오면서 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점에서의 뭐 카나리 배포, 블루그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런 서비스 트래픽 관점에서의 또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서비스 메시가 이제 제공하는 어떤 기능적인 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건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떤 게 쉬웠나? 그러니까 컨설이 왜 쉽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컨설을 가지고 이제 멀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서비스 메쉬를 구현하려고 했던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설이 멀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쉬웠다.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쉬웠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범님께서 팔로우를 해주셨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컨설이 쉬운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어도 거기에 대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좀 쉬울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마 VM도 지원하는 이런 네, 요소들이 아마 이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연결은 이제 게이트웨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용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어찌됐건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게 가져가는 뭐 기능적인 요소들은 아마 비슷하겠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이제 컨설이 상대적으로 이스티오에 비해서 이제 멀티 쿠버네티스를 했을 때에 좀 쉬워지는 항목인 것 같아서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또 다음 장표를 이제 보면 이제 클러스터 간 서비스를 찾는 거에 대한 설정 차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요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장표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대한 통신에 대한 설정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 ESTO에 대한 설정인데, 지금 간단하게나마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호스트 설정만 가지고 해서 크게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설정 자체, ESTO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라우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벌추얼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정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버추얼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설정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가 네, 서비스 간에 이게 네, 통신하는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네. 모든 걸 관리, 이쪽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보니까 여기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저게 더 많아질 네, 거다라는 훨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버추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에 다 관리를 하게끔 네, 되어 있는 구조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컨설의 사용 방식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컨솔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인드를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가 디플로이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서비스에 이제 음, 등록이 되는 음, 어노테이션으로 네, 설정이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제 서비스 네, 당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각 서비스마다의 설정으로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해서 네,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컨솔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서비스마다 약간 그 분리되어 있듯이 음, 설정을 할 음,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넣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표현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디플로이먼트라고 카인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 디플로이먼트는 쿠버네티스 오리지널 API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 안에 우리가 앱을 배포할 때 그냥 같이 넣는다. 네, 어노테이션으로.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 다음 장표를 보면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네. 음, 네, 제가 말을 잘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좀 설명, 좀 보기 쉽게 네. 좀
보여드리려고 해놓었던 건데,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이스티오라는 곳의 컨트롤 플레인 안으로, 안에서 이제 각 파드 서비스, 파드라는 건 서비스인데, 서비스로 해서 다 분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컨솔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들이 컨솔 쪽으로 가게끔 음, 설정을 음, 해놓은 걸, 네. 그, 개념적인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티오는 하나의 CRD에서 서비스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네, 그리고 컨설은 각 서비스마다 서비스에 대한 뭐 정의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입장에서 네, 배포하는 거와 같은 프로세스 안에 아마 서비스 메시에 대한 구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티오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도 실행을 해야 되지만 추가가 되면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그 뭐죠? 잠시만요. 그 버추얼 서비스. 네, 버추얼 서비스도 이제 같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왜 컨설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아마 요 그림은 직접 그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요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지금 고객사 상황에서의 상황인데 고객사에서 얘기해줬던 부분은 우리는 다른 클러스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음, 싶다라는 요건으로 해서 먼저 문의를 주셔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 이제 컨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을 가지고 서로 다른 EKS 클러스터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주는 게 어드민 파티션 네. 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 클러스터와 저 클러스터에 대한 거를 통합을 시킨 다음에 서비스 간에 이거는 하나의 서비스로 이 1 클러스터에 있는 거와 이 클러스터 간에 있는 통신 자체를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보게끔. 클러스터는 다른데 그 안에 있는 서비스가 하나로 관리된다. 네, 맞습니다. 인 거죠? 네. 음, 이제 음, 그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이제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메시 게이트웨이라고 네. 있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다른 클러스터가 있을 때 그런 걸 통신을 이어주는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쿠버네티스, 멀티 쿠버네티스 간에 이제 쉬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이렇게 클러스터 간 구성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마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티오를 가지고 막 멀티 쿠버네티스를 구현한다던가 막 멀티로 뭐 한다던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잦진 않을 거라서 뭐, 한 와닿진 네, 않을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긴 하네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찝어주셨던 부분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여러 개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마치 하나의 서비스인 양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마 특징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쉬웠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걸로 아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사례들도 있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이제 쉬웠냐의 목적보다는 목적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를 써야 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 표현을 한 게 이제 원래 이제 온프렘 데이터 센터였었던 건데 문제는 여기는 쿠버네티스도 썼지만 VM도 올라가고 VM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이제 서비스 메시로 해야 되는 그리고 온프렘에 있는 것도 서비스 메시를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그 서비스 메시 같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어드민 파티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 1번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컨솔에 대한 컨트롤 플레이는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두고 그게 뭐 VM으로 앱 위에 올라가던 쿠버네티스로 올라가던 온프렘에 올라가던 이거 전반적인 거를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서비스 메시를 했던 뭐 이런 사례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서 국내 사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신다면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의 목적 뭐 소개드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뭐 멀티 쿠버네티스를 우리 서비스 메시로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컨설을 쓰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뭐 일부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있는데 일부는 또 온프렘에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케이스에서도
서비스 메시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사례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기능이라고 해서 뭐 엄청 대단하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서비스 메시 기능은 다 지원을 하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제 테넌시를 나눠주는 것들. 그래서 뭐 그때도 저희 미팅 같이 들어갔었을 때도 제가 옆에서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팀들이 앱을 올리고 여러 팀들이 서비스를 올리는데 똑같은 서비스 이름으로 올려도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네. 지금 기억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서비스 이름으로 올려도 상관없이 서비스 메시가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슈들. 그리고 클러스터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가 음, 가능하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 리밋 같은 거 줘가지고 서비스가 너무 많은 부하를 받지 않게 뭐 한다던가. 네. 그리고 저 나와 있는 뭐 로컬 어웨어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쓰면 멀티에이지로 이제 H 구성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멀티에이지 통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돈 나가죠. 네,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요청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같은 리전에서 통신을 하게끔 하면 그만큼 비용적으로도 유리하고 레이턴시도 줄어들 거고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 그리고 뭐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OIDC 같은 거 이번에 그 해주셨던 예, 네네네. OIDC 연동 같은 것들도 하면 이제 고객사의 그 IDP랑 연동이 돼서 이제 로그인하고 뭐 작업하실 수도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디팅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했고 혹은 뭐 어떤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작업이 동작해서 뭐 서비스가 추가됐다던가 아니면 뭐 서비스 트래픽을 제한했다던가 이런 식의 규칙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능으로서 좀 만족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Q&A 하면서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이라서 이제 같이 좀 공유를 드리자면 어찌됐건 이제 어드민 파티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클러스터가 많이 있지만 각 클러스터마다 컨트롤 플레인을 두는 게 아니라 아까 기본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은 하나이지만 다수의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어드민 파티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테넌트를 분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테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티션마다 어떤 사용자를 또 분리할 수도 있고 권한을 또 분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중앙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각 전체 제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드민 파티션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레일리밋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치 뭐 딥도스는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서비스 간의 이제 통신에 대한 제약을 좀 둬가지고 너무 이제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걔 때문에 또 우리 서비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라우팅에 대한 어떤 리미트도 좀 줄 수 있게 했던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구현해 주셔가지고 처음 본 거거든요. 그때 동작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처음 해봤어요? 찾아보다가 처음이군요. 네, 네. 찾아보다. 저도 이게 있는 건 알았는데 동작하는 건 처음 봤었어가지고 그때. 근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막 요청 막 쏘니까 중간에 이제 스위칭 해줬다가 다시 복구되고 약간 이런 거 이제 봤었던 것 같은데. 없을 수 없는 기능이라 그, 찾아보다가 실제 적용한 건 처음이죠. 그렇군요. 여기 고객사가 워낙 네, 많이 하시는 터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어웨어 라우팅 요거가 이제 좀 특이했던 기능인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AWS를 예를 들어서 이제 리전에 이제 AG가 여러 개 있을 텐데 AG 간의 통신해도 사실 비용이 발생할 거고 AG 간의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레이턴시가 이제 발생을 할 건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AG를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이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여주셨던 뭐 페일오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에이지 안에 있는 서비스 다 죽이고 네. 그러면 이제 딴 데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쵸. 약간 효율과 비용을 좀 같이 잡는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슬라이드에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AWS만 되는 건 아니고요. AWS랑 뭐 AKS, 뭐 GK 다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각각의 AG에 뭐 저희가 고가용성을 위해서 쫙 펼쳐서 배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같은 리전 안에, 같은 AG 안에서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또 비용적으로도 되게 유리한 어떤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딘 로깅도 저는 사실 그때 보여서 처음 봤어요. 네. 오딘 로깅도
이제 활성화를 해서 이제 담는 공간도 좀 필요하니까 실제 있다라 보면 알지 이게 어떻게 동작해 이게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좀 캡처도 떠주신 덕분에 좀 이렇게 자료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오디팅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비스에 대한 변경사항, 예를 들면 얘가 트래픽을 제어하는 거니까 트래픽에 대한 뭐 허용, 아까처럼 뭐 리미트에 대한 설정, 뭐 누가 이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도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팀 간에 서로 다른 룰을 적용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아무나 뭘 건드리지 못하게 네.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좀 억제력을 가지려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때 네, 구현해 주셨던 그때는 키클락이랑 네, 했었나요? 피클락이랑 있습니다. 키클락이랑 했었어가지고 뭐 이런 이제 OIDC 공급자들이랑 통합을 하면 이제 컨설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OIDC 연계가 돼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통합된 IDP를 가져갈 수 있는 기능도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엔터프라이즈 기능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업데이트 될 내용은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저희한테 오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하시코프 벤더한테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비용이죠. 비용. 대체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인 건데, 컨설의 비용 책정 단위는 인스턴스입니다. 서비스 인스턴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제가 표현해 놓긴 했지만 파드 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몇 개의 파드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고요. 뭐 파드 뭐 10개, 20개 이렇게 안 돼 있고 기본 이제 50개부터 시작해서 뭐 100개, 200개, 뭐 1000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업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요금제 같다고 설명드리는 거고, 저희도 핸드폰 요금제 쓰면 그 용량이 있잖아요. 뭐 5기가, 뭐 10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쓰시는 그 서비스 인스턴스 수만큼 이제 업투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계약이 되는 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이제 비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라고 저희한테 만약에 문의를 주실 때는 서비스 인스턴스 수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컨설을 써볼 수 있나요? 네, 컨설 커뮤니티 에디션 있죠. 네. 실제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게 고객이 이미 커뮤니티 에디션 다 테스트 다 하셔가지고 너무 질문이 많으셨던 곤란한 기억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네, 커뮤니티 에디션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서비스 메시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제공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엔터프라이즈 기능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메시 기능 다 이제 써보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에 대한 얘기고요. 네. 하시코프도 LTS가 있나요? 네. LTS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컨설도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그리고 또 컨설 자체도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얘도 이제 버전이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롱텀 서포트라고 하는 장기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1.15 버전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버전 중에서는 1.18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요거 기준으로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점프업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LTS 버전에서 LTS 버전으로 이제 점프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거 업그레이드 되게 잘하시는 분이 여기 옆에 계시니까, 네. 혹시나 이제 업그레이드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요거 이제 기범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요 게이트웨이가 일단 네 가지나 있고, 또 하나는 디프레케이트까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려면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존 컨설 아키텍처에서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L4 네. 단위죠. 이제 L4인데 이제 L7 단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뭐 이제 TLS 인증서 같은 네. 걸 쓰려면 이제 따로 붙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그 타 고객 지원할 때 그 네. 파트너사 분들이랑 그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처음 도입하는 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오고 갔고, 그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제 기준입니다. 뭐 네. 고객사분들도 그럴 수도 네네.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오픈이 됐고 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도 이제 디프리게이트 된다는 거는 이제 인그레스 게이트에 빠지고 네. 이제 정식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채택을 음, 하는 네. 부분도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대한 역할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이트웨이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 각각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네. 뭐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간 통신 이제 TLS 구성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네. 게이트웨이이면서 이제 인증서도 달 수 있고 음, 하는 이제 진입점 같은 네. 아, 어, 엔드포인트 진입점. 네, 엔드포인트 진입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안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네. TLS 네. 그 구간 TLS라고 하죠. 네.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적어놨습니다. 음, 게이트웨이를. 그러면 아까 이제 L4, L7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L4 역할하던 인그레스가 더 이상 안 쓰여지는 네, 거고, 맞습니다. 이제 L7 역할을 하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인그레스 역할을 네, 같이 해준다. 네, 진입점이 될 거예요. 네, 진입점 역할을 해준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같이 제공을 한다. 네, 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대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체가 되죠. 저는 이게 최근에 네, 쿠버네티스에서 1.30부터 아마 나왔을 건데 네.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게이트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API인가? 네, API 게이트웨이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제 빠지고 네. 이제 API 게이트웨이 같은 애가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아, 있어서 쿠버네티스에서도 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 네. 그래.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이제 가지고 어떤 트래픽 라우팅을 하려고 진입점을 좀 네, 분기시키려고 했을 때 좀 공수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별로 분류를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컨솔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를 구성을 할 때 다른 네임스페이스들끼리도 이제 통신이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음, 이건 약간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라 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기존에 만약에 뭐, 인그레스 쓰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컨설 서비스 메시를 하면 그냥 이걸로 네, 대체는 할 수 네, 있다? 인 것 같고. 전혀 문제 없이 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메시 게이트웨이랑 터미네이팅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해주는 이제 진입점에 대한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네,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라 그래서 이제 이기종간 이제 다른 환경에 이제 그러니까 컨설 서비스 메쉬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이제 다른 환경에 있는 서비스들과 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진입점이 음, 되는 게 이제 터미네이팅 게이트웨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도 어디선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링크 가보시면 요 그림 나와 있을 텐데, 이게 보면 왼쪽에 파란색 박스가 인그레스 혹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인 거고,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쪽 박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마우스를 옮겨볼까요? 네, 여기. 네, 이쪽에서 이제 진입점을 담당하는 거고, 메시 게이트웨이가 이제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이제 통신을 담당하는 거를 중간에 껴있는 걸로 되어 있고, 터미네이팅은 아마도 그때도 저희가 구축할 하이브리드 구축할 때도 이제 뭐 RDS 같은 이제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서비스 메시 관련된 프록시를 뭐 심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터미네이팅 써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뒀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용도의 각각의 게이트웨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뭐 멀티 쿠버네티스,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성능에 대한 얘기. 요것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거는 이제 고객사 가서 테스트를 했던 내용인데,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1번, 2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설의 디폴트 리소스가 좀 작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의 디폴트 리소스 가지고 저희가 부하를 줬을 때는 한 896 리퀘스트 퍼 세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스티오의 디폴트는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전 이스티오 저렇게 용량 많이 먹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코어의 1기가 정도 프록시에 설정하는 것 같고 그거는 한 1500
TPS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컨솔에 설정된 리소스를 ECTO 디폴트만큼 높이니까 사실상 한 3000 TPS 정도 나왔던 거 보면 어찌됐건 이제 컨솔에 대한 성능이 상대적으로는 아직 더 좋은 것 같다.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똑같은 인그랩 그 인보이 프록시 쓰는 아,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은 그냥 믿고 쓰셔도 된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튜닝이 잘 돼 있다라고 아, 튜닝이 잘 돼 있다. 아,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인보이를 쓰는데 네. 튜닝이 되어 있을 거다. 네, 그 같은 이미지라도 네,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는 네, 인보일지라도 안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이제 뭐 처리라든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 결과값을 봤을 때는 네. 좀 더 컨설이 엠보이랑 결합을 했을 때 좀 더 튜닝이 잘 되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쓰나요? 아, 이건 사실 국내 업체들도 쓰시긴 하는데 저희가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국내 업체 로고까지는 저희가 쓰지를 못했고 하지만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제 쓰고 있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이제 고객사들 네, 로고를 이렇게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관련된 뭐 컴캐스트도 있고요. 뭐 캐피탈로 같은 금융, 마스터카드 있고요. 벤츠에서는 카클라우드 구성할 때또 컨설을 글로벌리하게 쓰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익스피디아 같은 이런 항공 예약 시스템, 로블록스 같은 게임 이런 쪽에서도 다양하게 또 이런 서비스 메시 관련된 기능들을 잘 쓰고 계시니까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요즘에 이제 AI, MLOps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근데 사실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해요. 이거와 컨설이 무슨 관계야? 근데 이제 일단 질문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AI, MLOps와 컨설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모델에 대한 어떤 API 통신을 결국은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트래픽 제어.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토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토큰 몇 개 쓰냐가 사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CSP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ML, LLM 서비스 같은 걸 하면 이제 요청 건당 막 비용이 많이 나갈 텐데, 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리미트 같은 이런 것들도 아마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네트워킹이 아마 컨설의 유용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이 만약에 온프렘에 있고, 혹은 모델이 예를 들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오픈 AI 같은 이제 MS 애저에 이렇게 있는데 뭐 온프렘에서 이제 애저에 대한 통신을 뭐 하고 싶다 API로 이럴 때 이제 컨설을 가지고 이런 하이브리드 혹은 멀티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서비스 메시 기능들을 또 활용을 하시면 또 하나의 어떤 트래픽 제어에 대한 부분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주로 많이 나오는 뭐 POC나 데모 같은 요청 이제 많이 오시는데 POC 데모는 가능하시잖아요. 말씀해 아, 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여기 제가 요청할 수 있는 메일은 적어놨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컨설에 대한 뭐 서비스 메시 관련돼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서비스도 생긴 것 같아요. 메가존에서 이제 하시코프 솔루션을 위한 이제 레지던스 서비스, 네, 제 말이 좀 꼬였는데, 네, 그 상주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역할을 좀 정의를 해보면, 제가 하시코프의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고객사의 어떤 구축이 필요하다. 뭐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기범님, 맞죠? 네. 기범님 같은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실제 투입을 하셔가지고, 뭐 길게는 뭐 6개월, 뭐 1년 정도 이제 투입을 해서 실제 하시코프의 에코시스템들 만들어주고, 여기 보면 하시코프 것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실제로 그 고객사가 쓰는 이제 플랫폼, 뭐 이미 쓰고 계신 도구들,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랑 좀 통합하는 방법들을 또 구현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어떤 하시코프의 툴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뭔가 운영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또 이런 서비스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주제인 이제 멀티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메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설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메가존 클라우드, 저희 파트너이신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공 또 가지고 있으시니까 실제 구현을 하시거나 혹은 앞으로의 어떤 우리 예정이 있다 이런 것 좀 확인하고 싶다, 뭐 POC가 필요해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